사과는 좀 큼직큼직하죠. 한 1, 2cm 정도로 잘라서 깍둑썰기를 해서 이제 준비를 해놨고요. 모든 제품이 그렇겠지만 과일이나 이제 재료가 좀 맛있어야지 완성된 제품도 맛있다 보니까 사과는 최대한 맛있는 이제 제품으로 이제 준비를 해두시되, 만약에 이제 사과의 맛이 조금 떨어진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설탕도 넣어서 이제 당도를 좀 올려주셔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과에서는 레몬즙을 좀 넉넉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맛있다 느껴지는 사과들을 이렇게 딱 먹어보면 새콤하잖아요. 그 맛을 조금 더 올려주면 맛 없는 이제 사과들도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이런 사과 조림 같은 거 준비해 두실 때 당도 보시고 산미를 좀 더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과 깍둑썰기 한 거에 이제 설탕부터 먼저 다 넣어서 전원을 켜고 이제 센 불에다가 얘를 졸여 보도록 할게요. 사과가 거의 다 이제 바닥에 수분이 많이 안 보이죠?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레몬즙이랑 시나몬 가루 넣어서 좀 더 줄여 볼게요. 레몬즙도 이제 수분이 날아가서 거의 다 이제 졸여졌어요. 이러면 불을 끄고, 이 하이라이트라서 잔열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요. 그냥 끄셔도 괜찮아요. 가스불 쓰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약하게 해주시면서 알코올을 조금 날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칼바도스 넣을게요. 잔열로 알코올 날려주시고요. 바짝 또 수분 없게끔 날려줬어요. 냅씌워서 식힐 건데 식으면서도 약간 수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냄비 안에서 이제 만들어 주실 때 바싹 수분을 날려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여기 안에 물이 흥건하게 이제 수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바짝 졸여서 수분을 최대한 빼주시고 나서 랩으로 밀착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냉장고 안에서 식혀보도록 할게요. 모든 재료는 지금 다 실온에 있는 상태고요. 손으로 비벼서, 양이 많지 않으니까 네, 손으로 비벼서, 소보로는 미리 이제 넉넉하게 만들어 두셨다가 쓰시는 거를 이제 권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죽까지만 이제 굽지 않고 이제 만들어 두셨다가 쓰시면, 이제 내가 필요할 때마다 테스트를 한다든지 제품을 만들 때 이제 미리 만들어 뒀다가 쓰시면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얼려 놓으신 다음에 이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때그때씩 조금씩 꺼내가지고 사용하셔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만들지 마시고요. 냉동 보관하면 되게 오랫동안 쓰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 만들어 두셨다가 이제 해주시면 좋고, 여러 가지 맛으로 이제 오늘은 백설탕을 이용을 했지만 이제 마스코바도 설탕을 넣은 이제 소보로를 만들어 두셔도 여러 가지 이제 쓸 데가 많으니까, 뭐 흑임자도 좋고요, 콩가루도 좋고요. 미리 만들어 두셨다가 쓰시면 좋을 거예요. 냉동 보관해놨다가 쓰세요. 자, 오늘은 마스코바도 설탕이 들어가서 약간은 좀 백설탕만 썼을 때보다는 약간 무겁게 나오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약간 좀 더 가볍게 드시고 싶고 좀 더 깔끔하게 드시고 싶다 하시면 백설탕으로 전량 다 바꾸셔도 되고요. 대신에 약간 좀 더 진한 단맛이 좀 느껴지실 수 있어요.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풍미나 이제 시나몬하고 좀 더 잘 어울리게끔 만들고 싶어서 이 마스코바도 설탕을 사용을 했어요. 자, 크리마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양이면 한 3번 정도로만 나눠서 크림화 해도 크림화가 잘 될 것 같아요. 온도도 지금 적당하고 버터의 온도도 적당하고 질기도 나쁘지 않아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상태 한번 보여드리고 두 번째 설탕을 넣을 거예요. 네, 다시 폭신폭신한 그런 질감이 됐어요. 설탕을 넣고 나면 무거워졌다가 휘핑을 하고 나면은 다시 이렇게 부드러운 상태가 되거든요. 자, 이러면 두 번째 설탕 넣을게요. 대신에 마스코바도가 지금 이제 설탕이 좀 덩어리가 좀 잘 젖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금 눈에 보이는 거 몇 개만 풀어줄게요. 제가 아까 풀고 넣는다고 해서 살짝 만졌는데도 약간 좀 남아있네요. 두 번째 설탕 넣어볼게요. 아직 휘핑이 덜 되기는 했는데 지금 온도를 보니까 온도가 19도로 떨어졌어요. 지금 1월달인데 오늘 아침 온도가 영하 13도였나 15도였나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믹싱을 하는데도 믹싱을 이제 하면서 아마 이제 설탕의 온도도 되게 낮았을 거고 지금 제 작업실의 온도도 지금 낮다 보니까 계속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지금 플레이트를 살짝 갖고 왔습니다. 제일 낮은 단으로 제가 자꾸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낮은 단으로 제가 볼만 밑에 볼 바닥만 살짝씩 데워가면서 진행을 할게요. 오늘 날씨 너무 추워서 제가 21도 정도까지 되게끔만 올리겠습니다. 녹으면 안 돼요, 버터가. 제가 원했던 온도도 됐고요. 그 다음에 휘핑을 해줘서 제가 원하는 약간 퐁신한 느낌이 나올 때까지 휘핑을 해줬어요. 자꾸 만져보시면서 어떤 상태인지 눈으로도 보시고 주걱으로도 자꾸 만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태를 알아가는 게 약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설탕. 남은 거 다 넣도록 할게요. 네, 지금 온도가 또 살짝 떨어졌어요. 그래서 날이 오늘 좀 많이 추워서 21도 정도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퐁신한 이 느낌이 버터가 너무 차가워지니까 굳어져서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하이라이트에 살짝만 조금 데워서 제가 원하는 질감, 제가 원하는 온도까지 살짝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이었으면 제가 21도를 꼭 고집하진 않았을 거예요. 날씨가 추운 1월달이라서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온도도 나왔고 제가 원하는 통신한 느낌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마스코바도 설탕 자체가 좀 무겁다 보니까 백설탕으로 했었을 때보다는 나는 휘핑을 한다고 해줬는데도 되게 안 가벼워지네 라고 좀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백설탕으로만 했을 때보다는 좀 무겁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원하는 그 느낌이 나와서 이제 달걀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달걀도 아마 제가 꺼내 놓은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로 살짝 데워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 온도 한번 봐볼게요. 네, 20도. 날씨가 이렇게 추울 때는 그리고 양이 많지 않아서 저는 버터와 달걀의 온도가 5도 차 정도 나게끔 달걀이 온도가 5도 더 높게끔 준비를 해놓는 거를 선호를 해요. 전자레인지 잠깐 데워서 갖고 올게요. 전자레인지로 데워서 갖고 왔고요. 온도는 25도 정도 되고 있어요. 하이라이트는 계속 옆에다가 둘게요. 날씨 추워서 분명히 또 이제 휘핑하면서 온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저는 항상 반 정도 넣고 휘핑해서 달걀이 안 보이면 또 나머지 반에 반 이런 식으로 넣고 있어요. 우선은 반 넣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반 넣어주시고 계속 1단에서 하고 있어요. 자, 달걀이 안 보여서 다시 또 반을 넣겠습니다. 달걀을 나머지 거 다 넣을게요. 채친 가루들이 들어가기 전에 버터 반죽 안에 있는 설탕이 다 녹아서 시럽화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믹싱 하면서도 이게 서걱서걱하는 그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지금 우선은 만져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휘핑하고 설탕이 어느 정도 다 녹으면 적게는 70에서 80%, 70에서 80% 녹은 게 확 이제 헷갈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100%다 녹이시고 나서 채친 가루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설탕을 녹이기 위해서 휘핑을 좀 더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휘핑을 하다 보면 또 요즘 같은 이제 1월 달에도 이제 온도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들어갈 이제 가루 재료들의 온도가 지금 1월 달이다 보니까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버터 반죽의 온도를 적정하게 맞춰놓지 않고 또 이제 차가운 재료들을 넣어버리면 이 버터 반죽의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되게 되직한 반죽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오븐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구워지는 식감에도 영향을 줘요. 반죽이 되직하다 보니까 이제 따뜻한 뜨거운 열기가 쏙쏙쏙쏙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서 베이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븐에 들어가기 전까지 비슷한 온도대와 비슷한 질감대를 맞춰놓고 오븐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이 버터 케이크류에서는 가장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감은 나왔는데도 약간 온도나 이제 이런 거를 좀 유지를 하려고 계속 이제 하이라이트에
살짝살짝 돼가면서 이 버터 반죽의 이제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놓고 있었어요. 자, 우선은 이제 한번 만져볼게요. 이제 설탕이 이제 우선은 믹싱기 상으로 느껴지는 이게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거의 다 녹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살짝 되게 미세하게 남아있긴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사실 지금 눈에도 잘 안 보이는데 손으로만 살짝 느껴지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 가루 재료 넣고 그다음에 이제 우유 넣고 하는 동안에 얼마든지 나머지 20에서 30%의 이제 설탕들을 녹을 거라서 그냥 이제 채친 가루들을 넣어보는 작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온도도 20, 조금 떨어지기는 했는데 20대 이제 후반 정도 됐거든요. 지금 계속 좀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서 살짝 휘핑하고 채친 가루들 넣을게요. 이제 가루를 채쳐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도도 이제 적당하게 됐고 이제 뭐 질감도 제가 원하는 질감이어서 플레이트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시나몬이랑 바닥 한번 쓱, 그다음에 자르듯이 뒤집고 자르고 뒤집고. 안 섞이는 부분이 있으면 주걱으로 살짝살짝 눌러가면서 섞으셔도 돼요. 반죽 보시면 굉장히 거칠거칠하죠. 살짝 기울여서 타원형을 그리시면서 반죽을 연결해주는 작업을 해주세요. 아몬드 가루가 들어가져 있어서 약간 거친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라든지 이제 기공들이 좀 정리가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조금만 더 해주고 이제 우유랑 리큐르를 같이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자, 이제 우유랑 리큐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그다음에 리큐르. 우유를 넣었더니 또 한 번씩 정리가 돼서 좀 더 매끈한 반죽이 되었죠. 틀에다가 넣어서 준비를 이제 또 해보도록 할게요. 펼치기 좀 쉽게끔 한 군데다가 붓지 마시고 나눠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L자 스패츌러 이용을 해서 펼쳐주시고요. 냉장고에서 이제 식혀뒀던 사과 조림을 이제 올려볼게요. 이제 소보루를 올려볼게요. 오븐에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